자, 그러면 오늘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역시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드렸고 교과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벽돌이 돌보다 나은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벽돌은 청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돌은 우리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이 돌보다 더 낫다, 즉 벽돌이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이용후생의 정신 또는 실학사상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봅시다. 6월 28일 을해일입니다. 이걸 보니까 역시나 열하일기죠. 일기.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이 직접 여행하면서 쓴 어떤 기행문의 특징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집은 오로지 벽돌로만 의존하여 짓는다. 어디가? 그렇죠. 청나라입니다. 지금 청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는 집을 지을 때 오로지 벽돌로만 짓는데 벽돌이라는 것은 흙으로 구워 만든 돌을 말한다. 그러면서 벽돌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개념 정의 해주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벽돌은 길이는 한자고 폭은 5치이고 가지런하게 포개면 네모 반듯하고 두께는 2치이다. 그러면서 벽돌의 어떤 외형적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하나의 틀에서 찍어내지만 벽돌기가 떨어진 것이나 모서리가 달아빠진 것, 몸체가 휜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이라도 이렇게 꺼리는 벽돌을 사용했다가는 집 전체를 망치게 된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벽돌은 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잘 이렇게 아기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 귀퉁이가 나갔거나 이러면 어렵게 쌓은 벽돌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꺼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벽돌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틀에서 찍어낸 벽돌이라도 들쭉날쭉할까 걱정이 되어 반드시 자로 재어보고 이상이 있는 놈은 자기로 깎고 숫돌로 갈아서 가지런하게 만드니 만장의 벽돌이라도 모양이 다 일정하더라. 이게 바로 벽돌의 장점입니다. 그럼 모양이 일정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돌은 그만큼 그렇죠. 견고하다. 벽돌의 어떤 견고함, 단단함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계속 한번 보시면 벽돌을 쌓는 법은 한 번은 세로로, 한 번은 가로로 배열해서 마치 주역의 간계와 이계 모양을 저절로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 번 세로로 이렇게 쌓고 한 번은 가로로 이렇게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더라. 그 사이 간격은 석회를 종이처럼 얇게 하여 겨우 붙을 정도로만 떼어서 봉합한 흔적이 실처럼 얇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석회를 이렇게 발라줘서 벽돌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이렇게 한다. 자, 석회를 반죽할 때에는 거친 모래를 썩지 않고 차진 흙도 피한다. 그리고 모래가 너무 굵으면 붙지 않고 너무 차져도, 그러니까 우리 찰진 밥이라고 하죠. 너무 끈적끈적해도 쉽게 갈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검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흙을 취해서 같은 향의 회를 썩는데 그 빛깔이 거무튀튀하여 금방 구워낸 기와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석회를 반죽할 때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석회를 반죽할 때에는 거친 모래나 그 다음 너무 찰기가 있는 흙은 쓰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고 반드시 어떤 흙을 쓰냐면 약간 검고 기름기가 있는 흙을 써요. 그러면 이 흙과 그 다음 같은 양의 회를 섞어준다. 즉 이 검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흙 1, 그 다음 같은 양의 회 1, 1대1 비율로 섞어주면 그 빛깔이 거무튀튀해서 방금 구워낸 기와와 같이 이렇게 잘 나타낸다. 즉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벽돌을 붙이는 석회를 반죽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여러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그 성질이 너무 차지거나 바스러지지 않음을 취하고 그 빛깔과 바탕에 빛깔과 바탕의 순수함을 취하려는 것이다. 또한 어저기 줄기를 털처럼 잘게 썰어 썩는데 우리나라에서 흙 손질하는 미장이가 흙의 말똥을 함께 개는 것과 같아서 질기면서도 터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용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석회 반죽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청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이 석회를 썩는 데는 그 검고 그 다음 검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흙 그거와 그다음 회를 1대1로 섞고 그다음 거기다가 뭘 또 추가하냐면 어저기 줄기라는 것을 털처럼 잘게 썰어 썩는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도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질기면서도 터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를 만들 때는 어저기 줄기도 들어가고 또한 오동나무 기름도 탄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악교처럼 즉 풀처럼 붙어서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동나무 기름도 넣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어떤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밑에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기와를 이는 법은 더더욱 본받을 만하다. 이제는 기와 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기와의 모양은 통대나무 네 쪽으로 쪼갠 것 중 하나와 같은데 그럼 대나무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걸 네 쪽으로 쪼개면 지금 하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통나무를 네 쪽으로 쪼갠 것 중 하나와 같은데 흡사 손바닥을 그러니까 두 손바닥을 합한 것과 같은 정도의 크기이다 하면서 역시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민가에서는 원앙기와를 사용하지 않으며 석가래 위에 얼기설기 나무를 엮지 않고 여러 겹의 갈대 자리를 곧바로 깔고 기와를 덮으며 자리에는 진흙을 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뭐 원앙기와는 사용하지 않고 석가래 위에 얼기설기 나무도 엮지 않고 자리에는 진흙을 깔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겹의 갈대 자리를 곧바로 깔고 기와를 덮는데 그 자리에는 진흙을 깔지는 않는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기와를 일 때 어떤 것들은 안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이런 거 눈여겨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하나는 위를 보게 하고 하나는 엎어서 서로 암수가 되게 하며 기와와 기와의 틈새는 석회 진흙으로 때운다. 물고기 비늘처럼 층계가 지고 악교처럼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새나 쥐가 뚫는 패단이나 위가 무겁고 아래가 허한 그런 가옥의 문제점이 없어진다. 즉 청나라 기와 이는 법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밑에 사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와를 놓을 때 하나는 이렇게 위를 보게 만들고 또 하나는 엎어서 이렇게 서로 아귀가 맞게끔 즉 암수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석회 진흙으로 이렇게 빈틈을 메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뚫려 있는 곳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단단하게 봉합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새가 들어오거나 쥐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방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단단하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지붕에다가 진흙을 두껍게 깔기 때문에 위에가 무겁고요. 그다음 담벼락은 벽돌을 쌓지 않아서 내 기둥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가 허하다. 기와장은 너무 무거워서 지나치게 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빈 구멍이 많이 생겨서 부둣굴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진흙으로 메워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기와도 무거운데 근데 여기다가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진흙을 덧바르니까 이 위에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붕은 자꾸 무거워지는데 우리는 또 이 기둥을 벽돌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나무라든지 아니면 흙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자꾸 무거워지는데 기둥은 부실하기 때문에 아래가 허하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흙이 무겁게 내려 누르기 때문에 진작부터 용마루가 휠까 걱정이 생긴다. 그다음 진흙이 한번 말라버리면 기와의 바닥이 저절로 뜨게 되어서 비늘처럼 깔린 기와들이 뒤로 밀려나서 드디어 틈새가 벌어져 바람이 통하고 비가 새고 새가 뚫고 쥐가 갉아먹으며 심지어 뱀까지 다리를 틀고 고양이가 뒤집는 근심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기와는 많이 무거워서 이렇게 많이 굽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붙이기 위해서 진흙을 막 바르는데 이 진흙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뭄이 오면 땅이 갈라지잖아. 그것처럼 이 진흙도 갈라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진흙이 갈라지면 여기에 틈이 생기게 될 거고 이 틈을 통해서 계속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와도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돼서 아귀가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로 바람, 비, 그다음 심지어 동물들이 막 파고드니까 굉장히 부실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와의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